자, 그러면 아까 했던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문제를 할 텐데 3번을 일단 빼세요. 4번하고 5번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할게. 자, 유형 4번. 345번 문제를 한번 해볼 텐데 이게 지금 설명이 조금 불충분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봐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이거의 동경이 일치합니다. 그럼 세타는 몇 도일까요? 라고 했는데 거기 가로 안에 있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내가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 얘기는 좀 이따 바로 할 거야. 0도부터 180도 사이입니다. 그럼 한번 떠올려 볼까? 두 동경이 일치야. 그러면 일치니까 두 각의 차를 이용할까? 두 각의 합을 이용할까? 차를 이용하죠. 차가 몇 도 차이 나는 거죠? 일치입니다. 0이라는 얘기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 그죠? 따라서 이 두 각의 차이가 360도 곱하기 n 요만큼 차이 납니다. 라고 쓰는 거야. 아까 기억한 거. 자, 그러면 3세타가 이렇게 되니까 세타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첫 번째 n이 0일 때 n이 0이면 세타는 0도죠? 여기 포함되나요? 안 되죠? 버리시고 n이 1이면 세타는 120도가 되는데 요건 들어가는 각도가 맞죠? n이 2면 세타는 240도가 되죠? 이제 180도 넘어갔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각은 요거 하나뿐이지, 그지? 괜찮아? 자, 다음 349번 해볼게요. 349번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일까요? 단 세타는 0도부터 90도 사이입니다. 라고 힌트를 읽었다고 칠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건 좀 이따 바로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러면 동경 두 개가 y축의 대칭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대칭성을 나타낼 때는 두 각의 합으로 나타낸다. 그럼 알파가 여기 있으니까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180도 위치가 있지. 따라서 두 각의 합이 세타하고 3세타를 더한 게 360도 곱하기 얼마에다가 180도만큼이 더 더해져 있다. 자, 그럼 이게 4세타니까 4로 나눠버릴게요. 4로 나누면 세타는 90도 곱하기 n 플러스 이걸 4로 나누면 4, 46, 4, 5, 20 해서 요만큼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n이 0일 때 n이 0일 때라면 세타는 그냥 45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맞아요. n이 1일 때는 세타가 90도 더하기 45도니까 135도가 되어서 이제 90도 넘어갔죠. 이건 안 돼요. 그죠? 그럼 결국 45도란 얘기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코사인 45도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데 이걸 기억하고 있지 않다가 어떻게 할지 이렇게 계속 문제는 얘기야. 됐어요? 자, 오케이. 여기 이제 1교시 했던 내용의 문제들입니다. 충분히 할만할 거야. 이제 다시 돌아와 72페이지로. 너 어딜 갔다 이렇게 급하게 와? 화장실 갔다 와. 똥 쌌어? 네. 아씨, 영상에 똥 싼 얘기 담기면 안 되는데. 예성아, 똥 쌌어?
Source is the same. 자, 이제 잠깐 이제 칠판을 또 보세요. 내용 정리 들어갈게.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이 삼각함수라는 단어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니까 요 내용까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 일단 제목은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이게 하는 말 좀 들어봐봐.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30도, 중학교 때부터 계속 30도, 45도, 60도, 120도 막 이런 거, 얘를 30도, 60도 이런 놈들을 이렇게 불러요. 또 이제 60분법이라고 하면 60개로 쪼갠 개념이야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가 이제 90도라고 하면 만약에 이거를 90개로 이렇게 쪼개놨을 때 이게 하나가 몇 도죠? 이게 1도가 되는 거지. 여기가 1도예요. 근데 요 1도를 60개로 쪼개. 이 60도로 쪼개. 1도를. 그때 요 하나의 크기를 이렇게 쓰고 1분 이렇게 읽습니다. 1분. 그럼 또 1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요 각을 또 60개로 쪼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쓰고 1초 이렇게 얘기합니다. 1초. 도, 분, 초. 근데 이제 60개로 쪼갰다는 게 뭐랑 유사한 거냐면 시계랑 똑같은 거야. 시계도 보면 한 시간이 있을 때 걔를 60개로 쪼개면 1분. 1분을 다시 60개로 쪼개서 1초. 그죠? 그래서 얘를 60분법이라는 이름으로 붙인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 걸 다룰 때 함수라고 하는 건 뭐만 다루는 과목이냐면 실수만 다루는 과목이야. 미스테이크가 아니고 리얼 넘버. 실수만 다루는 과목이라고. 오케이. 허수라고 이런 개념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다룬단 말이야, 얘가. 그런데 60분법이라고 돼 있는 얘는 숫자가 아니야. 30도하고 30하고 같은 거야? 그건 아니죠. 숫자가 아니라고. 얘는 특수한 단위가 붙어 있는 특수한 값이야. 그러니까 얘는 숫자라고 얘기하지 않아. 30도는 30이라고 하는 숫자와 전혀 다른 의미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삼각 함수인데 얘를 써서 표시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실수가 아닌 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각을 실수로 쓰고 싶다. 이제 숫자로. 그러니까 호도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각을 숫자로 나타내고 싶은 목표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30도에 해당되는 그 각의 크기를 숫자로 얼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 실수를 가지고 함수 형태로 다뤄보겠다. 이런 의미라. 이제 얘도 혼용해서 쓸 때가 있긴 한데 사실은 그냥 함수 자체에서는 얘가 별 큰 역할을 못해요. 숫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중학교 때까지는 실제로 쓰고 있었는데 얘기 안 해주고 쓰게 했어. 너네들한테. 내가 이미 숫자로 나타내서 한 경험이 있어. 중학교 2학년 때. 예를 들면 뭐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할 때 또는 부채꼴 넓이 구할 때 이미 각을 실수로 써서 했던 표현에 해당되는 답을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실수로 썼다는 얘기를 안 하고 썼을 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호도법, 즉 각을 실수로 쓰는 약속을 하나 할 거야. 약속이니까 왜냐고 따지지 않고요. 아 그렇게 약속하고 써야지 까지만 알아두면 돼. 이 말뜻은 뭐냐면 원에서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 호의 길이를 사용해서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 자, 약속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정의예요. 말뜻이니까 원이 하나 있어. 여기에 중심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이만큼이 반지름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시초선처럼 생각하고 회전을 이제 시켜볼게. 그래서 여기 회전을 시켜.
회전을 시켜서 여기에 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각의 크기를 내가 만약에 세타라고 했을 때 지금 요점부터 요점까지 호를 따라서 움직였을 때 요 길이가 호의 길이죠. 그 호의 길이를 이렇게 쓸게요. 이거를 이제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요만큼 돌아간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할 건데 지금부터 호도법이라면 어떻게 약속을 해주겠다는 거냐면 이 중심각 세타라는 각도를 이 원의 반지름 길이 분의 그때 돌아가면서 생긴 호의 길이 비율로 쓰기로 약속할 거예요. 그럼 얘도 길이죠? 얘도 길이이고 그럼 약분되고 나면 길이 단위는 삭제되고 숫자만 남을 거 아니야. 그렇게 쓰겠다는 거지. 참고로 여기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랑 똑같은 만큼 돌아갔을 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 60번 부분은 한 57점 몇 도쯤 된대요. 근데 그걸 이제 숫자로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한번 물어봐 줄게. 여기 반지름이 2야. 근데 세타만큼 돌아갔어. 그때 이 호의 길이가 2야. 그럼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중심각의 크기 얼마예요? 정의대로 반지름 길이 분의 호의 길이 얼마? 1. 이 각의 크기를 1로 쓰겠다고 이제. 오케이? 그럼 조금 더 돌아갔어. 그랬더니 이 호의 길이가 3이 됐어. 그럼 이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2분의 3. 1.5로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약속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일단은 정의 자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이 각의 크기를 반지름 길이분의 그때 돌아간 호의 길이의 비율로 숫자로 쓰기로 약속하자. 길이 전체로 계산하면 숫자. 오케이? 보통 라디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아까 1라디안, 뭐 1.5 라디안. 근데 라디안이라는 건 단위가 없는 무차원 변수라고 해서 그냥 의미 삭제하고 그냥 라디안이라고 불러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그냥 숫자 1.5, 1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태까지 너무 60번 아까 내가 나타내보라고 한 게 30돈 요만큼이고 120돈 요만큼 된다 이렇게 나타내보라고 했던 게 60분법으로 나타낸 각도 크기는 우리가 이제 이미 머릿속에 이 정도 크기 약속이 돼 있는데 호도로 숫자로 나타내게 되면 그게 얼마 정도의 크기인지 잘 연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는 호도하고 60분법하고 호도하고의 관계를 좀 나타내 줄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한번 기준을 잡아줄게요. 원이 하나 있다. 이게 반지름이에요. 60번법으로 말해봐. 이거 한 바퀴 돌면 몇 도야? 360도요. 그거를 호도로 한번 표시해 볼게. 그러면 세타는 반지름 길이는 R이고 이게 이제 한 바퀴 돌아가는 게 세타라고 쳤을 때 한 바퀴 도니까 호의 길이로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가 돌았을 때 호의 길이니까 원 둘레 길이가 되겠죠. 원 둘레 길이 얼마예요? 2파이 R이죠. 2파이 곱하기 반지름 또는 지름 곱하기 파이. 그럼 길이 약분되고 나면 2파이가 바로 360도만큼에 해당되는 크기를 나타내는 호도 숫자라고. 이거 숫자 맞아 안 맞아? 3.14 그 숫자 맞아. 정확하게. 무리수일 뿐이야. 그래서 호도로는 2파이라고 써있는 이 숫자가 360도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크기를 나타내는 호도 숫자야. 정신 차리고 물 먹고 와가서 빨리 대현아, 야 이제 지금 안 돼. 첫날 이러면 내가 이제 이 다음 날부터는 좀 다음 수업부터는 전부 다 호도로 얘기할 거거든.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러지 말고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빨리 갔다 와.
그래서 60번법으로 360도에 해당되는 게 호도로는 2파이만큼의 숫자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180도만큼의 크기를 그러면 호도로 나타내는 이제 이걸 딱 기준 잡아서 한번 해볼까? 180도는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렇게 써있던 놈을 힌트를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준 거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써있을 거야. 자, 180도가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돼 있을 때 한 바퀴 돈 게 2파이 만큼. 여기까지가 파이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또 한번 쪼개볼게요. 90도에 해당되는 건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2분의 얘 절반이니까요. 2로 나누면 되겠죠. 2분의 파이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것도 돼요. 2분의 1 곱하기 파이를 돼. 2분의 파이 이렇게. 자, 그러면 45도를 한번 표시해 볼까? 얘 절반이죠 또? 4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돼요. 45도가 4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0도도 한번 써볼게요. 요거의 3분의 1만큼 되는 거예요. 요 3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만큼이 30도랑 똑같은 뜻인 거야. 숫자로 6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60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 2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기본으로 60분법으로 나타낸 그 크기하고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되는 크기야. 숫자로 상상이 안 되니까 요렇게 연결을 해두시면 될 것 같다. 그럼 한번 내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봐요. 이걸 보고 120도요. 보면서 120도예요. 3분의 1파이. 네, 요거 2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2배.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만큼이 120도랑 같은 일. 하나 더 할게요. 135도요. 45도 곱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3파이죠. 150도 그러면요. 얘 5개죠?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오케이. 300도 그러면요. 6분의 10파이. 그치? 얘가 5개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 3분의 5파이. 6분의 10파이를 약분하면 3분의 5파이. 오케이. 300도 그렇다고. 330도. 이거 11개죠? 6분의 11파이. 특수각들은 다 이제 그 정도로 나타낼 거야. 그럼 내가 갑자기 72도. 72도. 어렵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어느 일부 몰지각한 학교에서 60분법하고 호도법을 같이 쓰고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물어볼 때가 있어 가끔. 별로 의미 없는 문제를 내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이 각도를 호도로 고친다고 생각했을 때 요렇게 곱해서 가면 된다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세요. 공식처럼. 그러면 360도에다가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 그러면 360하고 180 나눠서 2파이 이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럼 72도 같으면 72도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 이렇게 써서 계산하면 이 약분되고요. 이렇게 고쳐질 거예요. 해보면 약분하고. 자, 그럼 만약에 거꾸로 호도를 60분법 각도로 뭐 별 의미 없지만 한 다음에 그 역수 거꾸로 오는 거니까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 이러면서 오면 또 얘를 이렇게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특수각 경우에는 얘네들이 몇 배냐 이 정도 생각하면 아무런 뭐 계산할 때 어려움이 없을 텐데 가끔 시험 문제 72도는 5분의 2파이 만약 틀리냐 할 때 이렇게 내는 학교가 있어서 그냥 알아두라고 한 뿐이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할 일은 60도, 30도, 45도, 90도 이런 기준 단위를 가지고 특수각 정도는 225도. 내가 다 묻는 건 특수각들이니까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라 좀만 보면 돼요. 225도. 그렇지. 4분의 5파이. 5개가 225도.
오케이. 그래서 이제 60번법으로 우리가 배웠던 이제 거를 약간 벗어나서 이제 숫자로 얘들 다 숫자야. 니네 되게 어색해하더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1도란 얘기가 아니야. 사인 1 숫자로 쓴 거야. 아, 그럼 이거 반지름 길이랑 돌아간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만큼 해당된다. 그죠? 반지름 길이 r, 돌아간 길이도 r. 그럼 1.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요 관계는 익숙하게 되길 바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문제 말고 과제로 하나 나갈 게 있어. 아까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특수각 삼각비를 호도로 줬을 때도 똑같이 대답할 수 있게 연습해 오는 게 과제입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써줄게요. 다음 시간에 1초 안에 대답 못하면 한 대씩 맞아.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요거 아까 했던 건데 이제 실제로 오늘 할 때는 0,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즉 내가 앞으로 사인 60도 이렇게 안 물어보고 사인 3분의 파이 라고 물어볼 거야. 그때도 지금 대답한 것처럼 속도가 줄면 안 돼. 상수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걸 일부러 외우지 않은 친구들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사인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몇 도야? 이제 이 계산을 속으로 하려고 시간이 가. 6분의 파이 몇 도죠? 그럼 사인 30도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돼? 2분의 1. 그죠? 근데 안 해온 애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사인 6분의 파이 그렇게 하면 30도요. 내가 물어본 게 6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각의 크기를 물어본 게 아니지. 사인 값 물어본 거지. 그럼 사인 6분의 파이 그래서 그냥 2분의 1이라고 대답할 수 있게. 코사인 4분의 파이 계산이 걸리고 있죠. 지금 보면서 얘기하세요. 코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탄젠트 3분의 파이 그럼 또 3분의 파이가 몇 도야 뭐 이러고 있어 계속. 그거를 중간과는 없애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외우는 거랑 비슷한데 니네가 한 번 단어 외웠다고 그게 뭐 그냥 바로바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아 뭐더라 이렇게 하는 건 시간이 있을 텐데 아주 기본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단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오케이. 사과 사과 영어로 사과 애플 애플이 뭐였더라 이러지 않는다고. 너무 많이 본 거라. 많이 보란 얘기야. 역시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대답 없이 니킥. 다른 반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자, 요거예요. 기억할 거.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내용 중에 여기까지는 필기입니다. 이거 외워야 될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걸로 정해진 숫자들로 각이 표시되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삼각비 외우는 정도까지는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한번 외우고 나면 고3 때까지 이건 다시 물어보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물어볼 이유가 없거든. 모르면 그냥 알아서 해. 너 알아서 공부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응용이 안 돼서 안 풀린다고 그럼 설명해요. 그건 설명해. 근데 사인 60도가 얼마인지 몰라서 못 풀겠다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할 겁니다. 그냥 일단 맞고. 자, 그러면 이제 호도라는 게 각을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다. 이제는 우리가 준비가 된 게 뭐냐면 이제 삼각 함수도 다룰 수 있는데 오늘 삼각 함수 들어갈 건 아니니까 오늘 할 마지막 내용을 소개할게요.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 구하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연습했으니까 한번 그림을 보죠. 뭐 이런 식으로 부채꼴이 생겼다고 치면 사실 부채꼴에 관련된 거는 이걸 연장하면 원이 될 테니까 원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다 풀어왔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새로 배운다기보다. 그럼 이제 반지름이 R이고요. 여기가 이제 중심각이 세타만큼 되는 숫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호의 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중학교 때 했던 걸로 연습하겠습니다. 문제 하나 낼 테니까 한번 구해봅시다. 반지름이 4예요. 여기 60도입니다. 요거 호의 길이 얼마인지 중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한번 구해봅시다. 호의 길이. 그러면 이 호의 길이는 원 둘레의 일부분 이런 개념으로 풀었다. 그럼 원 둘레가 얼마겠어? 이만큼이지. 근데 한 바퀴 둘레를 360도로 했으니까 그 360도 중에 60도만큼 비율로 생각해서 풀었다. 이게 이제 6분의 1로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럼 6분의 8이니까 3분의 4파이 이렇게 계산해서 썼던 거고, 만약에 이 부채꼴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 부채꼴 넓이는 원 넓이의 일부분이니까 파이 r제곱의 360도 중에 60도만큼 비율로 이렇게 썼던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6분의 16이니까 3분의 8파이 이렇게 써서 구한 거죠. 내가 아까 그 얘기 했을 거야. 얘네 중학교 때 호도에 대한 얘기 하나도 배운 적도 없고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사용하고 있었다고. 이런 거. 여기 안에 이미 호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그냥 공식만 외우라고 했지. 왜 이게 이만큼 되는지 배운 적도 없고. 그죠? 근데 이제 호도로 결정된 거라. 그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원 둘레의 일부분 각도법으로 해가지고 60분법으로 원 넓이의 일부분 이렇게 했던 거야. 이제 그걸 호도로 직접 계산하는 걸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요. 이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자, 호의 길이는 뭘로 하면 되냐면 아까 호도 정의가 있었어. 아까 호도의 정의가 뭐였죠? 중심각 세타를 어떤 걸로? 반지름 길이 분의 호의 길이로 약속했었지. 근데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양변에 r 곱하면 l r 세타만큼 되죠. 아,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랑 중심각을 곱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60도라는 게 호도로 얼마였었지 아까? 3분의 파이니까 호의 길이 물어보면 4 곱하기 3분의 파이는 끝나는 거다 이 얘기야. 여기 안에 이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호의 길이는 중심각 곱하기 반지름 또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물론 호도로 썼을 때 이런 끝.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요. 자,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 원 넓이의 일부분을 똑같은 방식으로 쓴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간 과정을 보여주면 얘가 이걸로 쓴다. 아니, 예를 들면 이걸로 쓸게요. 요걸로 쓸게요. 공식 유도를 해줄게. 원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죠. 그럼 이 360도 대신에 뭘로 쓰면 돼? 2파이. 그지? 그리고 요 60도라고 하는 각도가 지금 중심각이 호도로 세타니까 요렇게 쓴 거죠. 요게 바로 부채꼴 넓이 공식이에요. 파이는 하나가 약분이 되죠? 여기까지 약분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요만큼이 바로 부채꼴의 넓이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
이러면 부채꼴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하자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 3분의 파이 그래서 3분의 8 파이 이렇게 쓴 거다. 그 얘기야. 자, 이건 하나만 더 기억합시다. 아까 호의 길이가 r 세타니까 여기에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써 있던 걸 2분의 1 곱하기 r이 제곱이라는 게 두 개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만큼을 호의 길이라고 표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그래도 부채꼴 넓이가 된다. 오호 잘 잡았어. 자, 그래서 요 공식은 반드시 그냥 기본 상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저렇게 부채꼴이 주어져 있을 때 반지름, 호의 길이, 중심각 이런 관계에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오케이. 그다음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 또는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근데 이 공식 모양이 사실은 부채꼴을 저를 뒤집어서 이렇게 놓으면 마치 삼각형 넓이 공식이랑 거의 비슷해요.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모양은 비슷합니다. 자, 어쨌든 이 공식은 필수로 기억하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개만 더 적어줄게. 이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가끔 시험에 이 주제로 뭐 이거 구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내면 금방 푸니까 둘레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이 있을 때 그때 가장 가장 넓이가 클 때가 언제냐? 그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돼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할게요. 자, 일단 둘레 길이,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이게 부채꼴이라고 치면 반지름도 있고 중심각도 있고 그리고 호의 길이가 이만큼이다라고 했을 때 부채꼴 둘레 길이 뭐냐면 그냥 호의 길이하고 이거 길이하고 이 길이 그러니까 둘레 전체 요 길이 그러니까 반지름 두 개하고 호의 길이 합쳐서 그게 둘레 길이야. 거꾸로 생각하면 누군가가 요만큼 되는 길이를 가진 철사를 줬을 때 이걸 구부려서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한 거지. 그럼 호의 길이도 생길 거고 반 잘라서 또 반지름 두 개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둘레 길이가 일정한 어떤 부채꼴에 대하여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고 또 어떻게 생긴 부채꼴일 때가 제일 넓이가 크냐 요까지 기억해 두시면 계산 없이 답을 쓸 수 있어서 써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 하나 보여줄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둘레 길이가 40이라는데 아까 말했듯이 40cm짜리 철사를 하나 주고 다 하나씩 나눠주고 너네 보고 부채꼴 만들어 아무렇게나. 그럼 사실 부채꼴 종류가 엄청 다양할 거야. 예를 들면 소윤이가 저는 선생님 반지름을 길게 잡고요 호를 이렇게 짧아서 이거 둘레 40 되는 거 가지고 철사 갖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서윤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는 호를 좀 길게 놓고 반지름을 좀 작게 해서 40cm짜리 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부채꼴이 너무 다양하죠. 이 중에서 넓이가 제일 큰 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풀겠습니다. 둘레 길이가 40인데 아까 말했지만 둘레 길이라는 건 반지름이 이렇게 두 개에다가 호의 길이까지 포함한 게 둘레 길이니까 결국은 반지름 두 개하고 호의 길이를 더해서 40만큼 되는 조건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부채꼴 넓이요. 그럼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쓴다고 했지. 그럼 여기 문자 두 개의 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 얘가 관계식이야. 근데 이 관계식은 어떻게 써먹느냐면 문자를 하나로 고칠 때 씁니다. 즉 L 대신에 40 빼기 2R로 고쳐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L 대신에 40 마이너스 2R 이렇게 쓰고 나면 요거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R 제곱에 플러스 요만큼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로 바뀐 거랑 똑같으냐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기 문제처럼 생각할 거라고. 그럼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대칭축 위치가 얼마로 보이나요? 대칭축 위치 얼마야? 오래 보지 말고 10이죠? 아 그러면 R이 10일 때가 최대겠구나. 그래서 R이 10일 때 최대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이니까 200. 그래서 이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은 100입니다. 이해돼? 그럼 그때 중심과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봐봐. 반지름이 11대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10이 되는 거죠. 그럼 둘레가 40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20 되는 거지. 자, 그럼 봐봐. 반지름은 10이고 호의 길이 20이야. 중심과 크기 얼마죠? 아, 중심각이 이만큼 될 때가 무조건 제일 큰 부채꼴이 생기는 거야. 그죠? 요걸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그냥 계산 없이 이렇게 하면 돼. 중심각이 2라는 걸 맞추는 방법은 이거 반 잘라. 반 자르면 얼마야? 그 호에다가 딱 붙여. 그럼 얼마 남았어? 그 반 잘라가지고 반지름 갖다 붙여. 끝. 그래야 이거의 절반이 될 테니까. 거꾸로 2배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푸는 사람들은 이걸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러면 여기다 20 붙이고 10 붙였으니까 중심각이 2일 때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요거는 찾고 이미 알고 있고 그럼 넓이 최대값은 2분의 1 RL이니까 백이네요 하고 그냥 쓰면 끝나는 거죠. 이해돼? 이건 니네 중학교 때 이렇게 비슷한 문제 풀었어 이미. 혹시 중3 때 2차 방정식 풀 때 이런 거 해본 적 있냐? 이렇게 넓적한 철판을 구부려서 여기를 구부려서 물바지통을 만든다. 그때 이 단면 넓이의 최대가 얼마냐 이런 거 풀어본 적 있어. 그럼 만약에 이게 40cm짜리 넓은 철판 주고 빗물이 제일 잘 흐를 수 있게 여기를 최대로 만들려면 이거 반 잘라서 여기 붙이고 나머지 20 남은 거 반 잘라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도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풀이도 가르쳐줄게. 그래도 이거는 기억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제를 잘 봤어요. 반지름 양수죠? 호의 길이도 양수죠? 합이 주어져 있죠?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뭐 쓰면 될까요? 산술기하 쓰면 끝나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쓴 사람은 2R 더하기 L이 40인데 이것도 양수고 양수도 하니까 더하면 크거나 같다 2루트 2RL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근데 여기 4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약분되면 20 될 거고 양변 제곱하면 2RL 400 이렇게 되죠. 그때 이거 2로 나눠지면 200 따라서 RL이 작거나 같다 200 이렇게 나오고 그럼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L이므로 RL이 200보다 작거나 같다면 2분의 1 RL 10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은 100이에요. 이때 중심과 크기를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등호 조건. 등호 조건이라는 게 뭐야? 얘랑 같을 때. 그러면 40이 있었는데 얘랑 똑같이 20씩 나눠 갖고 있다는 뜻입니까?
얘가 20이고 얘는 11 되죠. R은. 그려보면 중심각 2 맞죠? 그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혹시 둘레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에 대한 얘기 나오면 일단 2차 함수 최대값으로 풀든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로 해석하든 상관없는데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은 조금만 노력을 더 들여서 둘레 길이가 일정하다면 중심과 크기가 2일 때가 최대 넓이 부채꼴이야. 이렇게 기억하고 바로 구하놓고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 OPD 다 찍었어? 네. 오케이. 나만 없어. 난 맨날 올려준다고 해놓고 이게 날아가서 난 안 찍고. 자, 그러면 이제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 관련된 문제 몇 개 풀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수업 내용이 많은 건 아니지만 외워올 게 좀 있으니까 제발 좀 다음 시간 할 때 헷갈려요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 어디를 피면 되냐면 이제 유형 6번으로 가시면 된다.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갈게요. 351번 반지름 길이가 4고 중심과 크기가 4분의 파이입니다. 호의 길이가 얼마인가요? 그럼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공식 외운 사람은 파이입니다. 끝. 그죠? 초딩들한테 내는 거야 결국. 자, 그러면 하나 더 353번으로 갈게요. 공식 외운 사람은 별거 없다 이런 얘기네. 353번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파이이고 둘레의 길이가 20 더하기 2파이인 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심각이 5분의 파이이고 이 둘레 호의 길이가 20 더하기 2파이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지름을 R이라고 놨을 때 호의 길이라는 게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니까 결국은 20 더하기 2파이라고 하는 놈이 이거 두 개 곱하니까 5분의 파이 곱하기 R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반지름을 알아야 된다고 치면 반지름은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거 역수를 곱하면 되니까 파이분의 5를 곱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요거는 곱하기 해서 파이분의 100 플러스 파이분의 해서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 반지름이 이렇게 나왔대요. 따라서 부채꼴 넓이 그럼 뭐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풀든 2분의 1 R L로 풀든 상관은 없으니까 이걸로 풀자면 2분의 1에 반지름이 10 더하기 파이분의 100 곱하기 이 호의 길이는 20 더하기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2분의 1에 요거 곱하면 200 요거 곱하면 20파이 요거 곱하면 파이분의 2000 플러스 요거 곱하면 파이 나눠지고 200 그러면 요거 400 되니까 2분의 1 하면 200 더하기 요거 2로 나눴으니까 10파이 요거는 2로 나눴으니까 파이분의 1000 근데 뭐 숫자가 이렇게 지저분하지 뭐 잘못 계산했나? 알까? 나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코가 아니라 둘레 길이. 응? 아 둘레 길이로 나왔어? 아 미안합니다. 뭘 쓴 거야? 아, 미안해요. 둘레 길이랍니다. 그럼 둘레 길이니까 2R 더하기 20 더하기 2파이. 잠깐만. 호의 길이죠? 요게 호의 길이가 아니고 둘레 길이가 그죠? 요게 20 더하기 2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채꼴 넓이 쓸 때 그러면 여기 호의 길이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 중심각 곱하기 반지름 곱해버리니까 5분의 파이 R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둘레 길이가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 20 더하기 2파이라는 게 호의 길이 자체가 5분의 파이 r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는 그럼 뭐가 된 거야? 네, r로 묶으면 2 더하기 5분의 파이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20 더하기 2파인데 요거를 갖다가 10으로 묶으면 2 더하기 요 10으로 묶으니까 5분의 파이 이렇게 된 거 맞죠? 그럼 r은 얼마가 돼요? 똑같으니까. 자, 그럼 r이 10이니까 호의 길이는 10집은 2파이. 그렇죠? 따라서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10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공식 대입해서 뭐 푸는 얘기는 괜찮고요. 그 다음 유형 7번. 자, 부채꼴 둘레 길이와 넓이의 최대치수 문제. 아까 했던 거로 한번 생각해서 외워진 사람이라면 354번 풀 때 둘레 길이가 12짜리 부채꼴 중 넓이가 최대인 거에 반지름이 얼마냐고 물었지. 그럼 12 반 잘라서 6을 호의 길이 놓고 6 남은 놈을 반 잘라서 3 붙이면 되니까 반지름이 3일 때라고 계산 없이 쓸 수 있다. 약간 시간 절약 차원 그 정도. 355번도 웃기죠? 둘레 길이가 20으로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라면 중심각 크기가 얼마야? 고민하지 말고 2. 끝. 그죠? 아까처럼 정리해서 원래는 구해야 되지만. 자, 고요. 357번 하나 해볼게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할 때.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이 반지름 길이가 각각 R1과 R2로 되어 있는, 요건 계산이 좀 그래서 그래요. 큰 부채꼴 반지름이 R1이고 작은 부채꼴 반지름이 R2야. 이때 색칠한 부분이 어디냐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반지름은 따로 와 있는데 이제 이게 중심각 세타라고 그냥 둘게. 이때 둘레 길이가 36일 로 주어져 있고요. 그때 요 빗금친 넓이의 최대 이렇게 되는 문제야. 그러면 지금 이 색칠한 부분의 둘레라는 건 파란색으로 긋는 이게 부채꼴 그 안쪽에 들어있는 색칠한 부분의 둘레입니다. 그게 이제 36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럼 너네 요 길이 얼마라고 표시 가능하니?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빼면 되죠. 그러니까 R1에서 R2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그러면 길이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죠? 요만큼이 되는 거지. 그럼 둘레 길이를 한번 표시해 볼게. 너네 계산이 좀 어려워요. 둘레 길이는 결국은 요거랑 요거 하고 요거 두 개 이렇게 돼. 요게 36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때 넓이를 식으로 써보면 요걸 가지고 넓이를 식으로 써보면 이 큰 부채꼴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 넓이를 빼는 것과 같다. 그럼 큰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이 R1 제곱 중심각 세타에서 2분의 1 R2의 제곱에서 곱하기 중심각. 요게 빼면 넓이만큼 되겠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요거부터 볼까요? 2분의 1 공통 묶이죠? 세타도 공통으로 묶이죠? 그럼 R1 제곱 빼기 R2 제곱이니까 R1 더하기 R2랑 R1 빼기 R2랑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면 얘가 R1 더하기 R2의 세타 플러스 2의 R1 빼기 R2 36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를 지금 내가 왜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여기 원래 문제 없었던 세타를 내가 썼지.
없는 거 세타 내가 아무렇게나 썼잖아. 그러니까 세타는 원래 내가 없는 문자란 말이야. 세타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을 R1 더하기 R2의 세타는 하고 이걸 넘겨서 36 빼기 2의 R1, R2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봐봐. 이 부분이 이 부분.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쓰면 되겠지. 그럼 세타라는 말이 싹 없어질 테니까. 그러면 2분의 1에 여기가 36 마이너스 R1, 2R1 빼기 R2 이렇게 돼. 고쳐지고 R1 빼기 R2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얘를 먼저 정리하면 마이너스 2R1 빼기 R2에 더하기 18 더하기 요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R1 빼기 R2를 공통으로 덩어리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2에 R1 빼기 R2의 제곱 곱하면 플러스 18에 R1 빼기 R2 이렇게 되어서 얘가 한 문자로 생각해버리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꼴이 되어서 이렇게 그려지죠. 대칭축의 위치가 얼마로 보이나요? 잠깐만, 뭐 잘못 썼다. 여기가 18 맞죠?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대칭축 위치가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R1 빼기 R2가 9일 때 최대값은 여기 9니까 마이너스 81 더하기 여기 9일 때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는 9 곱하기 2니까 81 생각해보면 162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더하면 81 요만큼이 바로 넓이의 최대값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좀 계산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내가 풀이를 해준 거고. 그 나머지 358번부터 그 뒤에는 그냥 활용이라고 돼 있어서 별건 없는데 한 문제만 정리를 해주고 끝내겠습니다. 니네가 좀 집에 가서 풀 때 조금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360번 하나 더 풀어줄게. 근데 360번 풀려면 니네 이거 알아야 되는데, 니네 삼각비 배울 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을 때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지면 이 삼각형 넓이를 2분의 1 두 변 곱하기 사인 끼인각, 이거 공식 혹시 본 적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물론 여기 책에서 또 한 번 배울 거긴 한데 여기까지 중학교 때 배운 공식입니다. 두 변 곱하고 사인 끼인각. 오케이. 그거 알면 되는 문제예요. 360번. 지금 중심각이 60도짜리 부채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OAB라고 했을 때 이 OA 길이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럼 OA를 3대 1로 내분하면 여기죠. 요 점을 P라 하고, 그 다음에 O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OB를 1대 2 내분하니까 3등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1대 2니까 여기가 Q가 됩니다. 자, 그래놓고 나서 PQ를 연결해서 삼각형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때 삼각형 OPQ 넓이가 요 넓이가 4 루트 3입니다. 그러면 호 AB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호 AB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니까 이 반지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반지름을 R이라고 나타낸다면 여긴 얼마가 되죠? 3분의 1 R만큼 되지. 그럼 혹시 여기 OP 길이는 얼마가 되는지도 쓸 수 있어요? 4분의 3 R이죠. 따라서 요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r 곱하기 요변 길이는 4분의 3r 곱하기 사인 B인각 60도. 요게 넓이가 되고 그게 4 루트 3이라고 알려준 거다. 그럼 사인 60도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죠. 사인 60도니까.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지워지고요. 루트 3 하나 지워집니다. 그래서 좌변을 딱 봤더니 4분의 그래서 16분의 r제곱 요만큼이 4 이렇게 되거든요. 양변에 16 곱해버리면 r제곱이 64. 따라서 반지름 r은 8. 따라서 이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답이다. 그죠? 자,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만 하면 되냐면 361번 지금 오늘 배운 부채꼴 넓이 해당되는 361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오시고 채점하시고 고칠 수 있는 거 고쳐오기 바람. 추가 과제가 있었죠?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대답 못 해봐. 내가 여기 손바닥 맞으려고 내가 하나 해놨어. 오케이. 몇 번까지 풀려?